도쿄의 한 고급 주택가, 조용한 거리 너머로 일본 상류층 가정이 모여 사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하야토 카미야는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며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카미야 쇼고는 일본 보수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으로 국방 및 외교 정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카미야 미사코는 일본의 유명 언론사에서 기자로 활동하며 정치 기사를 주로 다루었습니다. 하야토는 어려서부터 부모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집안에서는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한 국가다. 한국은 일본 덕분에 성장한 나라다라는 말을 자주 들으며 성장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일본의 식민 지배가 조선을 근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식으로 가르쳤고, 한국이 발전한 것은 일본의 지원 덕분이라는 설명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야토는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성장했습니다. 하야토가 다닌 학교는 일본에서도 수준 높은 사립학교로 평가받는 곳이었으며 보수적인 교육 방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 수업에서는 한국에 대해 다룰 때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복되었습니다. 1910년 조선은 낙후된 국가였습니다. 일본이 철도와 전기, 공장 등을 건설하며 근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일본의 지원 덕분에 한국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어머니는 뉴스에서 한국과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 한숨을 쉬며 말하곤 했습니다. 또 반일 기사야. 한국은 정말 피곤한 나라야. 그들은 우리가 가르쳐준 걸 잊고 자기들이 이룬 줄 알지. 아버지 역시 정치 토론 중 한국을 언급할 때면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은 일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였어. 그런데도 일본을 적대시하니 한심하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나라가 어떻게 일본을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야토는 어려서부터 이런 말을 들으며 성장했고 자연스럽게 한국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뒤처진 나라였으며 일본 덕분에 발전했지만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국가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한국을 방문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대학 입학 전 해외 연수를 떠나자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이번에 짧게 해외 연수 가볼래? 다들 유학 가기 전에 경험 삼아. 영국, 미국 같은 곳도 좋지만 가까운 아시아 국가도 괜찮지 않을까? 하야토는 처음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영어권 국가라면 몰라도 굳이 아시아 국가를 방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제안했습니다. 한국은 어때? 가깝고 물가도 싸고 요즘 케이팝이랑 한국 음식도 인기 많잖아. 한국? 난 차라리 대만이 나을 것 같은데. 하야토는 곧바로 반대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굳이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듣고 있던 한국 교환학생 친구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야토, 한국 한 번도 안 가봤지? 직접 가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그 말에 하야토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한국에 가봐도 결국 별거 없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 그렇게 그는 친구들과 함께 2주간의 한국 연수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한국? 너 정신이 있는 거냐? 거기 가서 반일 교육이라도 받으려는 거야. 부모님은 일본의 국익을 중요시하는 인물들이었고 한국은 그들에게 있어서 의심스러운 나라였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한국과 관련된 정치적 이슈에 민감한 입장이었기에 더욱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너는 카미야 가문의 자식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사람이 될 텐데 그런 나라에 가서 뭘 배우겠다는 거냐? 한국 언론은 반일 감정이 심해서 일본인을 보면 무조건 적대적으로 대할 거야. 괜히 위험한 일에 휘말리지 마라. 하야토는 부모님의 반응에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여행일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걸까? 오히려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더 의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부모님이 한국에 대해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야토는 오기로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어머니가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괜히 한국에서 이상한 거 듣고 오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냥 보고 오기만 할게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하야토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별거 없는 여행이 될까? 아니면 부모님의 격렬한 반대, 친구들의 반응, 그리고 한국 교환학생의 말까지. 이상하게도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야토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자신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비행기가
김포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자 기내 방송에서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일본어로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공항은 다 깔끔하겠지. 하야토는 별 의미를 두지 않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내부로 이동하면서부터 그는 자신의 생각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김포국제공항 내부는 깨끗했고 안내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물론이고 영어와 일본어로 된 표지판이 많아 길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공항 직원들도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도와드릴까요? 입국 심사대에서도 그는 예상과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의 출입국 관리가 일본인들에게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작 심사관은 여권을 확인하고는 단순한 몇 가지 질문만 한 뒤 미소를 지으며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했나. 하야토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한국의 첫 공기가 폐로 밀려들어왔습니다. 맑고 상쾌한 느낌이었습니다. 도쿄보다 공기가 좋은 것 같은데 착각인가? 그러나 그는 곧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별거 아닌 걸로 놀라지 말자. 공기가 좋다고 해서 나라가 좋은 건 아니니까. 그는 친구들과 함께 미리 예약해둔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철도에 탑승했습니다. 지하철 내부는 예상보다 훨씬 깨끗했고 자동 안내 방송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순서로 흘러나왔습니다. 좌석 옆에 있는 전자 디스플레이에는 다음 역 정보가 한눈에 보기 쉽게 표시되었습니다. 우와, 일본보다 편한데? 친구 중 한 명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확실히 교통 시스템은 잘 정비되어 있네. 하야토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역에서 숙소가 있는 명동까지 이동하는 동안 하야토는 창밖의 풍경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는 서울이 도쿄보다 한참 뒤떨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도시는 생각보다 훨씬 세련되었고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명동거리로 들어서자 수많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리에는 관광객들이 가득했고 간판에는 한국어와 함께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이 많아서인지 몇몇 상점에서는 직원들이 일본어로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세요? 하야토는 당황했습니다. 한국은 반일 감정이 강한 나라라고 배웠는데 거리에서 만난 한국인들은 전혀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일본인을 배려하며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뭐지?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일본인인 걸 모르는 건가? 그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친구들도 비슷한 의문을 가지는 듯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예상보다 친절하지 않아? 그러게 반일 감정이 심해서 일본인을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기색이 없네. 하야토는 무언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이 말한 한국과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한국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 앞으로 더 지켜보자.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일정을 이어나갔습니다. 첫날 저녁 친구들과 함께 한국 음식점을 방문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다양한 반찬들이 나왔습니다. 김치, 나물, 장아찌, 계란찜까지. 이걸 다 먹으라고? 친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고 하야토도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반찬이 조금씩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 직원이 친절하게 먹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야토는 일본과 다른 식문화가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는 원래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했습니다. 김치를 한 입 먹은 순간 입안이 얼얼해졌습니다. 엄청 맵네. 그 모습을 본 한국인 직원이 웃으며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 드시는 거죠? 그러면 이거 드셔보세요. 직원은 하야토에게 매운맛을 중화시켜 줄 수 있는 계란찜과 밥을 추천했습니다. 그의 친절한 태도에 하야토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분명 일본인이라고 하면 싫어할 거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친절하지? 그는 속으로 의아해하며 밥을 한 입 먹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이 끝나갈 무렵 하야토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작은 충격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이렇게 편리할 줄은 몰랐다. 반일 감정이 심하다던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친절한 거지? 부모님이 말한 것과는 너무 다른데 그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켜고 일본 포털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검색창에 한국 반일 감정을 입력하자 수많은 기사와 블로그가 떴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내용들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내가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 한국은 왜 이렇게 다르지? 하야토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증오하는 나라라고 배웠고 자신도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기엔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지켜보자. 단순한 착각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이제 겨우 한국에서의 첫날이었을 뿐인데 그의 세계관에는 벌써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하야토는 자신의 기존 인식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거리, 사람들의 태도, 대중교통 시스템, 그리고 음식까지 모든 것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한국이 일본보다 뒤떨어진 나라일 것이라고 믿어왔지만 실제로 경험한 한국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상당히 발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역사만큼은 내가 아는 사실이랑 같겠지. 하야토는 자신이 배운 역사만큼은 확실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도 곧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을 남겨두고 친구들은 특별한 장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었습니다. 여기 일본이 한국을 통치할 때 독립운동가들을 가두던 감옥이라던데 우리나라 박물관 같은 건가? 한번 가보자. 어차피 역사도 좀 알아야 하잖아. 하야토는 별다른 기대 없이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억압은 있었을 수 있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역사관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내부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음침한 분위기의 복도, 두꺼운 철문, 그리고 그 안에 놓인 작은 간방들. 벽에는 일본어로 적힌 낡은 문서들이 걸려 있었고 설명문에는 당시 일본이 조선인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배운 것과 좀 다른데? 전시물을 따라가며 그는 점점 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독립운동가들이 고문당했던 방을 보고 나서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선 독립운동가들은 이곳에서 잔혹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본군은 신문 과정에서 극심한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그가 알던 역사에서는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으며 조선인들은 일본의 지도를 받으며 발전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전시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벽에 묶여 고문당하는 모습, 얼굴이 퉁퉁 부어오른 독립운동가들의 사진, 그리고 참혹한 기록들. 이건 과장된 거겠지? 일본이 이렇게까지 했을 리 없어. 그러나 하야토는 이미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설명문을 하나하나 읽으며 자신이 배운 역사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알고 있던 내용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유관순 열사에 대한 전시 공간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3.1 운동 당시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되어 이곳에서 고문당한 후 사망한 인물이었습니다. 설명문에는 그녀가 어떻게 일본 경찰에게 붙잡혔으며 감옥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일본 신문 기사도 함께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유관순, 조선 독립을 외치다. 반역죄로 투호, 조선인들의 만세운동, 제국의 질서를 어지럽히다. 하야토는 설명문을 읽으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의 교과서에는 유관순이라는 인물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가 단순한 시위자가 아니라 일본의 지배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였다는 사실을 그는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한국인 가이드가 일본어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곳은 당시 일본이 조선을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일본에서도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당시 군경이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일본에도 이런 기록이 남아 있을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을 꺼내 일본어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유관순 일본 신문 기록, 그리고 몇 개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일본의 구 문서에서 발췌된 자료도 있었습니다. 정말 일본에서도 기록이 남아 있었어? 그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믿어온 역사와는 완전히 다른 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야토는 전시관을 나오면서도 멍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서대문형무소의 외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견고한 벽돌과 철문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곳에는 당시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에 있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세계와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 앞에서 깊은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그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의 경험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반일 감정이 심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친절했던 한국 사람들. 일본보다 편리하고 깨끗했던 대중교통 시스템. 일본에서는 들어보지 못했던 서대문형무소의 역사. 그리고 유관순이라는 인물과 그녀가 당한 잔혹한 현실. 그는 다시 한번 일본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본 사이트에서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역사를 배우지 않았을까? 그는 처음으로 일본에서 가르쳐준 역사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이 틀렸다는 걸까? 아니면 한국이 과장한 걸까? 그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분명한 것은 그가 믿어왔던 세계는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의 여행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그의 삶을 바꾸어 놓을지도 몰랐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하야토는 명동거리를 걸으며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와 비교하면 불과 2주 동안 너무나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일본보다 낙후된 나라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거리는 세련되었고 대중교통은 편리했으며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특히 서대문형무소에서 경험한 일들은 그가 알고 있던 역사와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 일본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을 떠나면서도 마음이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정말 다 맞았을까? 이제 그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도쿄 하네다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 그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익숙했던 일본이었지만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부모님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버지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별일 없었겠지? 한국에서 괜한 말에 휘둘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는다. 어머니는 그의 얼굴을 살피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땠어?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는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느낀 바를 말해야 할까? 아니면 부모님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해야 할까? 결국 그는 무난한 대답을 선택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 말에 아버지는 흥미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 뭐 일본 덕에 발전한 나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야토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정면으로 반박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입을 열려다가 결국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며칠 후 하야토는 평소처럼 친구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확실히 한국은 발전했더라. 도시는 깨끗했고 교통도 편리했어. 음식도 나쁘지 않았고 사람들도 친절했어. 그러나 친구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래도 반일 감정 심했지? 일본인이라고 하면 싫어했을 거 아니야. 솔직히 한국은 일본 덕에 발전한 거잖아. 걔네는 그걸 인정 안 해서 문제지. 하야토는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아무런 의심 없이 동의했겠지만 이제는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현실과 친구들이 말하는 한국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일본인을 싫어하지 않았는데 도시도 발전했고 반일 감정이 강하다는 느낌도 받지 못했는데 그는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반일 감정을 느끼진 못했어. 다들 친절했거든. 그러나 친구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어넘겼습니다. 그건 내가 관광객이니까 그런 거지. 겉으로만 친절한 거라고. 실제로 가서 살아보면 다를걸? 걔네 원래 일본 싫어해. 하야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을 떠올렸지만 그것을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워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아니면 우리가 배운 것이 틀린 걸까? 그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제 더 이상 한국을 이전처럼 바라볼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며칠 후 하야토는 문득 궁금한 마음에 자신의 책장에 꽂혀 있는 일본 역사 교과서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교과서에서 한국과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서대문형무소에서 본 내용과는 너무나도 다른 내용들이었습니다. 유관순 열사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내용도 단 몇 줄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너무 간략한데? 그는 휴대폰을 꺼내 일본과 한국의 역사 교과서를 비교하는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식민 지배의 어두운 면을 거의 다루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껏 당연하게 배워왔던 역사,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왔던 것들이 어쩌면 완전한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야토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한국의 역사에 대해 검색했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봤던 내용들을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대해 너무 모른다. 그는 한국을 무시해왔고 그 나라에 대해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직접 가보니 한국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한국의 역사, 그리고 진짜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그는 처음으로 한국 역사책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이 자신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그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질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는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주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하야토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한국의 역사에 대해 검색했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봤던 내용들을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대해 너무 모른다. 그는 한국을 무시해왔고 그 나라에 대해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직접 가보니 한국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한국의 역사, 그리고 진짜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그는 처음으로 한국 역사책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이 자신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그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질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는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주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